진짜 100억대 자산가 맞네.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대세 상승기 직전에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게 되면 2010년도, 13년도 그 사이가 아마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대세 상승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갭 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갭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신규 아파트가 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수익이 나는 거죠.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가 또 많고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는데 뭐 그러니까 서울이 규제되면 이제 비규제 지역, 지방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특히 또 이제 대전이라든지 이렇게 좀 소외받았던 기간이 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새 아파트가 필요하고 주 물량 그런 장이 끝나게 되면 또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부산 분은 지금 어디 투자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부산 과거에 제가 만났던 그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부했던 분들이 투자를 뭘 하느냐면요. 네. 갭 투자나 아파트 투자보다도 개별 물건 투자를 많이 해요. 개별 물건 투자는 게 뭐예요? 제가 요즘 관심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네. 도시재생인데요. 도시재생. 네. 야, 그 정부 정책하고 맞네요. 그거. 예, 그렇죠. 예, 예. 도시재생을 통한 네. 주택 리모델링. 주택 리모델링. 예. 음. 그런 거 하고 도심에 네. 주택인데 상가화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정치 생각나네요. 갑자기. 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도심에 상가될 수 있는 주택들. 네. 주택이 상가될 수 있는 거. 예.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그 입구 라인을 통해서 그 주변이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주택 상가, 아. 개별 물건. 개별 물건. 이런 것을 투자를 많이 하고 저 또한 거기에 관심을 많이 하고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다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못하게 거죠. 하고 네. 있고 대출 막고 심지어 뭐 어제 발표한 것은 1,000만 원만 이렇게 뭐 이렇게 송금을 하거나 찾아도 이제 네. 뭐 보고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통장 내역을 다 보고 있겠다 이런 것들이죠. 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1억밖에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게 전국에 다 그런 거. 그런데 불구하고 도시재생 리모델링 사업은 매입가의 80%까지 대출해줘요. 그거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그렇죠. 예, 관심 사업이고. 그렇죠. 예, 전략 사업이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부 지침대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부 도움까지 받으니까. 야. 그렇겠죠. 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옛날부터 내가 이제 대구에서 이야기했어요. 네. 대구에 오아시스 거리를 만들겠다. 카페 거리나 예. 이런 거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김강석 거리처럼. 예, 김광석 거리 거죠. 지금 뭐 제2의 김강석 거리가 될 만한 지역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구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중구잖아요. 중구죠. 예. 그렇죠. 중구에 도시 재생 사업이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가 제일 한가운데니까. 예, 일단은 교통이 좋아야 되고 예. 가운데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구의 맞아요. 1호선, 2호선, 3호선이 네. 이렇게 10분 내에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 지금 해놓고 제가 한옥을 하나 사놨거든요. 아, 그런 도심재생이 참.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네. 좋은 일 하시네요. 정부에서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부터 해서 그다음 대전, 대전. 예. 대전에 그다음 이런 도시장 울산 하나요? 있어요. 대전은 대전에도 어디? 대전에 뭐 대전역이 중심이잖아요. 거긴 좀 했으면 좋겠어. 어. 예, 진짜 제가 대전역을 간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네.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 주변 시장 있고 막. 예. 그 대전역 인근에 보면은 네.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어요. 있죠. 알죠. 그쪽에 카페 거리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랬구나. 아직 공사 조금씩 하는 건 봤고요. 아, 그래. 제가 LH 공사한테 의뢰 받아서 예. 거기 수주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때는 하기 전이었어. 몇 년 전이어갖고 예. 지금 생기나 보구나. 예, 그게 예. 그렇게 조용히 되는구나. 예. 예. 거기에 지금 저도 임장을 좀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쪽에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예.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대전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에 불맞춰서 재개발, 도시 재생, 리모델링 사업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소외받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풀어놓는 거네요. 그 울산도 보면은 중구 있어요, 울산. 알죠? 중구죠. 울산 남구가 제일 좋고 지금 바로 위잖아. 울산의 재개발이 공사구역, 공호구역이라고 해서 그쪽에 한
7,000세대 들어서거든요. 네. 7,000세대 들어서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젊음의 거리라고 있어요. 네, 완전 알죠. 도심. 예, 알죠. 그게 도심재생 사업이에요. 거기에 카페 리모델링, 주택 리모델링에서 하나하나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도 이렇게 백화점도 많고 되게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네. 울산만의 이렇게 색깔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울산의 제일 좀 아쉬운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 거 좀 잘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울산 공부하면서 울산 음. 큰애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예. 예, 울산 큰애기 노래도 있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업화될 때 예. 타지에서 시집온 아가씨들 울산 큰애기라 불렀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을 봤는데 그 울산 큰애기를 어떤 캐릭터화해서 도시재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재밌네. 예. 그런 걸 공부를 하니까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이제 갭투자만 하다가 네. 점점 시각이 넓혀지는 것들이죠. 아, 그렇죠. 이제 뭐 분양권도 하고 입주권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도심재생까지 하시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일명 나름 도시재생 음. 뭐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예. 진짜 정부나 지자체랑 네. 같이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에 네.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음. 도시재생에 뭐 일본도 도심으로 계속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한국도 그렇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인구가 막 무한정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도심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계속 공부를 해왔고 네. 몇 개 또 매입은 해놨거든요. 네. 몇 개 매입하면서 계속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네.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진짜 100억대 자산가 많네. 예,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 대사 상승기 그렇죠. 직전에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게 되면 2010년도, 13년도 그 사이가 아마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대사 상승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갭 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왜냐면 이제 갭이 워낙 커져버 버리니까 갭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신규 아파트가 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지금은 또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가 또 많고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는데 뭐 그러니까 서울이 규제되면 이제 비규제 지역 지방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특히 또 이제 대전이라든지 이렇게 좀 소외받았던 기간이 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새 아파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입주 물량 그런 장이 끝나게 되면 또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뭐 울산처럼 조정이 심하게 된 지역들도 그 조정이 된 이유들이 다 해소가 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수요들이 생길 거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 아파트 문화랑 다르게 도심 재생이라는 또 카테고리가 또 생겼다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랑 발맞춰서 좀 낙후된 주택들, 낙후된 지역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노력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동참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 되게 좋게 좀 잘 준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를 한쪽 분야만 아니고 그 시기에 따라서 투자 종목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갭 투자 시장이 열렸다가 네, 그다음 갭 투자 시장에 가격이 상승하면은 분양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열리면은 또 재개발 재건축이 형성이 돼요. 그러네요. 그 재개발 재건축이 형성이 되면은 그 인근에 빌라, 원룸 이런 것을 많이 지으면서 네. 토지 시장이 열려요. 네, 예, 토지 시장이 열리고 이렇게 순환되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이 상승장이었다가 다시 지방으로 넘어갔다가 네. 지방이 상승장이었다가 수도권으로 움직이다든가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계속 하거든요. 네. 사이클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일 공부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침에 눈을 뜨면 부동산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자기 전까지 부동산 생각하다 잡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나는 부자님을 좀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부동산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순박하세요.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는 다른 분야는 되게 순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왜 만들었냐면요. 보통 이제 갭 투자 얘기하면 다들 욕을 하세요. 투기꾼, 적폐 세력, 뭐 작년에 피드숍도 저도 나왔었고, 나는 부자님 운영하실 카페도 나왔었고, 제 주변의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언급이 됐을 텐데, 이런 분들, 부동산을 얘기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분들을 단순히 적폐 세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시장을 저는 뭐 계란시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것들을 좀 공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이게 지금처럼 조종단에서는 갭 투자 암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세가 올라갈 때쯤에 갭 투자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지만은 대세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어서 결국은 저는 뭐 갭 투자든 어떤 투자든 시장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로 안 사시는 분들한테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공급해주든지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공급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20년 차 전후의 구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들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보다 워낙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단계 전까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줘서 세입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왜냐면은 깨끗한 상품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하나의 공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갭 투자하면 나쁜 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들을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일 텐데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의 방향성들도 하나의 좀 시스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단계에서는 재개발이 그러니까 갭태주 다음에는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사람들의 눈높이들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상품들을 공급하는 것들은 재건축, 재개발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선 그렇고 도심 지역처럼 아까 말씀하신 뭐 대구의 중구라든지 뭐 대전의 중구라든지 울산의 중구라든지 서울의 중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는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도심 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도심 재생을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공공에서 다 하게 되면 좋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이랑 합쳐서 이렇게 도심 재생 사업들을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상가로 뭐 아니면 또 다양한 뭐 박물관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활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는 투자자들이랑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공에서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투자할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저도 정리가 되고 되게 좋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많은 매스컴과 이런 분들이 보면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정말 많지가 않거든요. 이 인구에 비하면은. 네. 그게 결국은 투자에 들어왔다고 해서 결코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결국은 현지인들이 실거주자들이 들어와야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참 보면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내 자산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라고 하는 게 투자 수요가 있고 실수요가 있을 텐데 실수요가 배제된 채 투자 수요만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요라고 하는 게 자가 실수요가 있고 임차 실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많은 지역들이 좋은 입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가 실수요 같은 경우는 개인의 판단 못 있고 임차 실수요 같은 경우는 공공이 공급해 주든지 민간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들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는 것들의 표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만 공급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굳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해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미스매칭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비싼 데는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도 공급을 못하니까 싼 지역들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계속 공급하니까 더 싸지고 막 이렇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도시의 재개발이거든요. 네. 서울 시민들은 도심에 새 아파트를 원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외곽지에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그 아기공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3기 신도시는 공급 과잉이라고. 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도시의 공급 과잉이죠. 네. 왜냐하면은
그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 없는 데다 공급을 하신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지금 막 공약은 드라이브로 그랬지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서 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은데 될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다 아. 그런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또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또 모셔서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아,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